안녕하세요. 한국사회와 이민 9주차 수업입니다. 9주차 수업은 농촌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현황과 이슈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번 주 수업의 학습 목표는 그간 우리나라는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등으로 이민 근로자를 활용해 왔으나 농촌의 인력난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농촌에는 고용허가제와 계절 근로자 제도란 두 가지 제도가 적용되고 있었어도 농가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켜주지 못해서 그 결과 우리의 농촌은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천국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수업은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제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고용허가제 그리고 계절근로자 제도 각각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농촌의 외국인 근로자 제도, 특히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국 농촌의 현실과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살펴보기로 하지요. 첫째, 한국의 인구 위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의 저출산 매우 심각하죠. 최근 작년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도 안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여기저기 많은 언론들이 다루고 있으니까요. OECD 회원국의 합계 출산율 평균이 약 1.6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0.8 정도였어요. 그러므로 OECD 회원국 중 꼴등이라고 볼 수 있죠. 한국의 고령화도 그 속도가 매우 빠르지요. 그래서 한국의 생산 연령 인구란 15세부터 64세 사이의 인구를 말하거든요. 생산 연령 인구가 2018년을 정점으로 하여 2019년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의 총 인구도 2020년을 정점으로 202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2020년, 2021년, 작년, 올해 뉴스를 보면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기사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데드크로스, 즉 사망이 출생아 수보다 넘어섰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망이 출생 수보다 더 넘어서면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현상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지방소멸 또는 농촌소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지방소멸이라는 용어 자체는 일본에서 먼저 사용된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 농촌이 소멸한다는 것은 한국 전체의 인구 위기도 중요하지만 한국 전체의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지방 그리고 농촌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위기인 거죠. 농촌 소멸은 도시화 현상과 관계가 있지요. 어느 나라나 산업화가 되면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는 도시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론 도시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도시화 속도가 너무 빠르게 되면 문제이지요. 이때 우리는 농촌 소멸을 도시화 현상이 너무 지나쳐서 농촌의 인구가 너무 줄어들 경우 농촌 소멸이라고 부릅니다. 자료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지난 50년간 도시화 또는 탈농촌 현상으로 농촌의 가구와 인구 모두 아주 크게 감소했습니다. 농가의 가구 수는 1970년 248만 가구였거든요. 그런데 2021년 103만 가구예요. 그러므로 2분의 1 이상 줄어드는 거죠. 농가의 인구도 1970년에는 1,40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2021년에는 222만 명에 불과해서
70년과 비교할 때 6분의 1 정도로 크게 줄어들었지요.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농촌의 고령화도 매우 심각해요. 자료에서 보듯이 2021년 한국 전체적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은 약 17%거든요. 그런데 농촌에서는 그 비율이 47%예요. 그러므로 농촌의 고령 인구 비율은 전국과 비교할 때 거의 3배에 가까운 실정입니다. 농가 인구 중에 7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중도 21%에 해당해서 농가 인구 5명당 1명꼴로 75세 이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정도를 살펴보면 이러한 고령화 현상이 더 심각해요. 그래서 농가 경영주 가운데 65세 이상인 경우는 60%이고요. 75세 이상인 경우도 27%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농가 인구와 농가 경영주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본 것이에요. 이에 의하면 농가 인구 중 20세 미만 인구는 6%, 20, 30대 농가 인구는 8%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농가 경영주 중에 20대, 30대 청년농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0.9%예요. 즉 1%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현재 우리의 농촌에서 농촌 청년농 또는 후계농이 얼마나 적은지, 그래서 그 육성이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 느끼실 수 있습니다. 농업 부분의 심각한 인력난은 농가의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었고 또 이렇게 고령화되고 농업 부분에 일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내국인이 기피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제주도, 그리고 제주도 말고 본토가 있죠. 그런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농업 부분에서 인력이 필요한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영농 활동이 가장 활발한 5월, 6월 또는 9월, 11월 사이에 인력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규모적인 인력 수요가 발생할 때에 필요한 인력이 적절하게 공급되지 않아서 농촌의 인력난은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현재 농촌은 미등록의 천국이라고 불리우고 있죠. 이러한 농촌의 미등록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은 해마다 영농철에 발생하는 여러 사고를 보시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사고는 2019년 7월에 강원도 인근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였는데요. 그 사고는 충남 홍성에서 경북 봉화로 채소 작업을 하러 가던 승합차가 전복된 사고였어요. 그 승합차 안에는 농촌 일을 도와주러 가던 사람들이 16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그 16명 중에 내국인은 7명이었고요. 외국인이 9명이었어요. 7명의 내국인은 모두 60대, 70대의 여성들이었고요. 외국인 9명은 모두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였어요. 그래서 그 사고로 내국인 2명과 외국인 2명이 돌아가시고 또 여러분들이 다쳤는데 외국인 분들은 미등록이다 보니까 병원에 가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방차가 오거나 구급차가 왔을 때 슬그머니 다 사라졌다라는 것이 신문의 기사였죠. 이러한 뉴스를 보면 우리의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60, 70대 여성 노인이거나 외국인 미등록 노동자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이었죠. 우리 연구팀이 2020년 현장 조사를 했을 때 대부분 지역의 농가에서는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하는 비율이 모든 농가가 거의 80%는 된다. 심지어는 거의 100%다라고 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디서 이렇게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하시느냐라고 여쭈었더니 고용허가제를 쓸 수 없는 영세 농가는 당연히 이렇게 미등록을 쓰고 있고 합법적으로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노동자를 쓰고 있는 농가라 하더라도
인력이 갑자기 더 많이 필요할 때에는 간헐적으로 미등록 외국인을 병행해서 쓰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제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지요.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은 1990년대에 산업연수생 제도로부터 시작되었지요. 그런데 2004년부터는 고용허가제를 산업연수생 제도와 병행 실시하다가 2007년부터는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됐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의 농축산업 부문에서도 농촌의 인력난이 심각하니 산업연수생을 좀 배정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요구들은 늘 무시되었는데 그 무시된 이유는 농축산업 부문에서 산업연수생을 쓸 경우에는 우리의 농업 경쟁력이 더 저하될 것이고 우리의 농업 경쟁력이 더 저하되면 내국인 농업 노동자들이 더 많이 이탈할 거다라는 우려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농업 부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배정된 것은 2004년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는 때부터였어요. 그런데 고용허가제의 총 도입 규모가 2004년에 한 2만 5천 명 선에서 2019년에 한 5만 6천 명, 2022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거의 6만 명 가까이로 확대됐거든요. 그러나 제조업 부분에 배정되는 도입 쿼터는 그동안 늘 70% 또는 86% 정도였음에 비해 농축산업에 도입된 규모는 8에서 한 12% 정도에 불과했어요. 즉, 고용허가제로 농축산업에 배정된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농촌에서는 인력난이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법무부가 2015년에 계절 근로자 제도를 시범 운영하다가 2017년부터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의 농업 부문에는 고용허가제 그리고 계절 근로자 제도라는 두 가지 제도가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